자, 이제 우리 663페이지로 갑시다. 663페이지. 그리고 컴퓨터 회사는 387번.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조회 문제인데, 조회 문제. 항상 시험에 세 문제씩 9점이 나와 있어요. 9점이. 근데 지금 이 문제 딱 보니까 일기 예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치 전표는 거의 2기 문제일 거예요. 보면 2기죠. 그죠? 지금 왜 2기에 되어 있냐면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그럼 시험 때 이거 먼저 풀고 하셔도 돼요. 이거 먼저 푸셔도 어차피 영향 서로 전혀 안 미치니까 앞에 뭐 입력한다고 해서 뒤로 안 밀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쪽을 하는 게 뒤쪽은 조금 영향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 기간을 주로 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된 건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장부에 대한 거는 좀 생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보는 거예요. 자, 얘도 저와 같이 이제 오늘 계속 끝날 때까지 보면 몇 번 가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리사이클 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이 안에서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어디 들어갈 거예요? 우리 세무이급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신고서 들어가겠죠. 회계이급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이급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월부터 3월 가서 16번이든 여기 절대 51번에 금액 들어올 일 없어요. 그 16번 여기 보셔도 되고 세액 물어봤잖아요. 80만원 이거 보고 써도 되고 이거 보고 써도 되죠. 그죠? 그럼 3점이 된 거예요. 3점. 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을 들어본 적이 없죠. 자, 이걸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현금 출납자. 이 조회 문제는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답만 나오면 돼요. 지금 제가 풀 때는 당연히 내가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메뉴 있어요. 좋대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메뉴라서 저는 안 써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부들을 섞어버린 거예요.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뭐 이런 거 전부 합쳤나 봐. 저는 안 써봐서 저 수업할 때 지금 할 때 설명드리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든 간에 답만 나오면 돼. 그럼 현금 출납장 가서 1월부터 3월이니까 1월부터 3월 들어갔죠. 지금 질문한 게 우리 누적 현금 지급액이잖아요. 그러면 출금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출금 볼 때 지금 얘가 정기 2월이 없어서 그런데 정기 2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월부터 6월 물어보면 이 앞에 게 넘어오기 때문에 제일 아래에 있는 누계를 보면 안 돼요.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제일 아래에 있는 누계를 맹신하고 그냥 바로 누계네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입금된 건 이 금액이게. 근데 입금이 지금 정기율 이 금액 있잖아. 그럼 얘는 틀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볼 거면 어떻게 하냐면 계산기를 열어놓고 1월 월계 컨트롤 C 컨트롤 V, 2월 월계 컨트롤 C 컨트롤 V, 3월 월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7,052만 7,020원 나오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이게 계정별 원장하고 총계정 원장인데, 그럼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좀 심플해요. 저는 계정별 원장은 잘 안 쓰는데 총계정 원장 있죠. 총계정 원장을 가지고 1월부터 3월 현금하면 대변이 3개 금액 있죠. 돈 나간 게 대변이잖아. 우리 그거 아니까. 그럼 이 3개 더해도 방금 같은 값이죠. 어디 가서 보는 간에 답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줘야 하라는 거지 어디 들어가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값
지금은 기초가 없으니까 전기요정이 없으니까 이 값이겠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다음 2020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9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자, 이렇게 전기말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전기말하고 비교하는 게 수익 비용이면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이면 재무상태표를 여는 거예요. 전기말하고 비교하면. 그럼 지금은 당좌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죠. 그럼 재무상태표를 열면 자, 정기 거는 무조건 기말게 나오는데 기말게, 단기 거는 올해 기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월로 쓰는 그 달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6월 말하고 정기 말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6월이라고 치면 6월 30일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얘하고 지금 얘하고 차이죠. 그럼 지금 물어본 게 당좌 자산이니까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네.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 금액 차이는 전 조야 때는 계산기 이거 쓰는 거 좋아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오류 없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럼 3억 4천 21만 3,400원 되겠죠. 그죠? 그래도 한번 보기 잘한 것 같죠? 우리 공부하면서 잘 안 여는 장부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예, 끝났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제가 말하지만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확인하고 단기에 뭐 학계잔의사표든 뭐 외계표든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해서 차이 봐도 되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얘가 편하니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앞에 회차로 갑시다. 교재 655. 회사는 386. 바로 앞에 회사죠. 86. 자, 그럼 1번 하셨나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 보고 제가 욕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 그 다환제에도 보면 부가가치 신고서 적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4월부터 6월에 여기에 카드인지 현금 영수인지 아나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의제기 신청했을 거예요. 알 수 없음이라고 그냥 한글로 적을 수 있으면 적어가지고. 그죠? 근데 답은 일단 이거였는데, 그럼 이거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럼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구분은 우리 뭘로 했죠? 매일 매출 전표를 했잖아. 자, 그럼 이런 장부가 있어요. 정확하게 볼 거면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을 아는 것들 있죠. 그걸 보려면 여기 매일 매출장이라는 장부에서 조회할 수가 있어요. 매일 매출장. 그럼 이 매일 매출장에 들어가면 자, 지금 4월부터 6월 마음이 급하셔서 엔터 치신 분은 절대 거기서 못 찾아요. 지금 전체 누르죠? 여기서 못 찾아요. 자, 지금 얘 매출한 거죠? 매출 누르시고 매출 매입 눌러야 과세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누르면 저도 못 찾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매출에서 지금 카드 가면 17번 카드 과세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기 누계에서 공급 대가니까 1320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지금 현금 영수증 없나 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지. 현금 영수증이 있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가로 하니까 없죠. 그래서 우연히 맞은 거지. 이거에서 쓰면 금액이 틀리게 될 거잖아. 거기는 번신고서에서는. 그죠? 그래서 제가 욕했지만 거기 금액이 없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2번에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고정자산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본 게 부가가치 신고서죠. 그죠?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고정자산을 본 건 두 군데. 세금계산서의 고정자산,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고정자산.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또 욕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있지? 신용카드 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얘는 구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매일 며칠 전표에서 뭐 샀는지 내용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미스났지만 그래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 물어봤을 때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거 적어놓고 욕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고정자산 금액은 여기 두 군데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처럼 신용카드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다 이런 말을 하면 여기 위치인데 이런 말이 없이 그냥 고정자산 이야기하면 얘 두 개 더해야 돼요. 그냥 고정자산 매입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거, 신용카드 거 두 개를 더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6월 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산 장부 금액 어디서 보면 좋을까?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저는 재무상태표 갈게요. 6월 말이니까 6월.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1억 1000인데 2500 따라서 8500이다. 그죠? 이해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1억 1000인데 2500 따라서 8500이다. 그럼 답은 8500이겠죠. 그죠? 자, 만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물어보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출용.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물어보면 여기서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매출 채권 물어보면 여기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은행에 제출할 때 이걸로 제출해요. 그래서 매출 채권만 받으러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누잖아요. 분기할 때. 그런데 재무제표 할 때는 그냥 미수금, 매출 채권 두 개 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큰 의미 없으니까 어음이든 외상이든 다 미수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 채무도 똑같아요. 매입 채무, 미지급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은행 제출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분류들 물어보면 여기서 보면 되겠죠. 그죠? 뭐 매도 가는 증권 필요 없어요. 투자자산, 투자증권 한 방에 다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외부 영자는 안 중요해요. 그죠? 자, 다음, 지금 여기는 매도 가는 증권이잖아. 여기는 투자증권인데,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또 쭉쭉쭉쭉쭉 가서 일단 우리 많이 보는 게 좋으니까 자, 647페이지. 회사는 385 청주물산. 이건 여러분이 처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2020년 상반기 중 접대비 판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자, 이렇게 문제를 월에 물어보죠. 그럼 방금 월별로 한 방에 나오는 거 본 적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그렇죠, 총계정 원장이죠. 계정 과목 가지고 월로 보려면 걔가 제일 편해요. 월 합계가 한 방에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1월부터 6월이니까 총계정 원장 가서 1월부터 6월 접대비인데 판관비. 그럼 아유 뭐 비교할 것도 없네. 한 방에 확 보이죠? 그럼 물어본 게 월 물어봤으니까 5월 되는 거죠. 이것이나요? 이걸 저는 정말 이런 훌륭하신 분 봤어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서 1월부터 6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는 몇 개 없죠? 엄청 많은데 내리면서 월 적더라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뒤에서 보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감독관이 가서 말해줄 수는 없잖아. 왜 그러지? 막 그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계정별 원장 지금까지 우리 수업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갔죠. 여기에서도 맞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방금 내용 보고 싶잖아. 얘 더블 클릭하면 나오거든. 월별로. 굳이 내가 그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념별 원장 안 써요. 전산에서 자, 전산 말고 종이 장부는 계정별 원장 엄청 많이 들어봐요. 전산에서는 다른 곳에 엮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걔만 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월 한 달 동안 우성 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외상 매입금 봤을 때, 자, 우리 분기할 때에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을 땐 차변 대변 중 어디에 있죠?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을 때는 대변에 있겠지. 부채니까. 분기하면 그럼 얘 상환 결제처럼 상환하면 어느 변에 있죠? 차변에 있겠죠. 외상 매입금이니까. 자, 그럼 반대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면 차변 대변 중 어디에 있죠? 그럼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 대변이 있겠죠.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5월 한 달 동안 우성유통 외상 매입금 결제한 금액,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할 때도 계약금 이야기하면서 날짜 안 알려주면 거래처 원장 같죠. 그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들어갔냐면 계정 과목 알고 거래처 할 때잖아요. 지금처럼 계정 과목 알고 거래처 하면 거래처 원장 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 원장을 가서 5월 한 달 동안, 그럼 5월 엔터, 5 엔터, 엔터, 외상 매입금 그리고 우송 했죠. 자, 얘는 다행히 하나만 있다, 그죠? 차변만 있으니까 차변 가서 보면 되는데, 차변 대변 다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1875만 3천원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특수상사로 발생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 매수. 그럼 세금 계산서를 정리하는 곳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지. 그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 그럼 부와 가치 탭에 가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럼 매출에서 자, 4월부터 6월. 그럼 세금계산서 매수가 보이죠? 그럼 물어본 건 특수상사 매수는 8매. 자, 여기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전체 매수 물어보면 아래 거 보면 되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매수가 많은 곳 하면 한글로 매수로 클릭해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매수가 가장 많은 곳 거래처 코드 번호 물어보기도 하고 공급가액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정리해서 보면 되겠죠. 지금은 매수와 공급가액 8매 3,400만원이 답이 되겠죠. 그죠? 세금계산서 매수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갈까 하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639페이지로 갑시다. (284) 384지. 엉뚱한 회사 갈 뻔했어요. 384번. 자, 1번 볼게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과세표준 납부세액 어디서 봤죠? 부가신고서시. 여러분은 본 적이 있잖아. 회계 1급은 태어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게 볼 일이 없잖아. 자, 과세표준은 이거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중에 9번이 과세표준, 얘는 매출세. 근데 물어본 건 과세표준하고 납부세액이니까 납부환급세 다 있죠. 여기에 이 금액하고 얘가 답이겠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납부환급세액이고 아래는 차가감 납부세액이에요. 27번은 얘는 납부환급세액, 다는 납부환급세액이고 27번이 차가감 납부세액이에요. 뭐지만 이제 한글로 명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 글자인지 앞에 입금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다음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및 관리비 분류 중 소모품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 이야기하는데 현금 거래, 대체 거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장부는 뭐 일개표, 월개표밖에 없어요. 우리 계정 과목인데 거래를 현금 거래, 대체 전표 거래, 차변 대면한 거 있잖아. 그 보통 예금하고 한 거. 이거 구분되는 해서 보여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장부는 우리 시험도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 장부예요. 일개표, 월개표. 얘는 효용이 커요. 그럼 얘는 5월 중이죠. 그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 시작하는 이거 입력하실 때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치면 앞쪽은 첫날, 뒤쪽은 마지막 날 나오죠. 굳이 여기 또 생각하면서 30일 쓰고 그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냥 하루 빠져서 나와요 정말. 근데 그게 너무 힘들면 월계표 쳐가지고 그냥 5월부터 5월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일개표, 월개표.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한 건 판관비에서 아래 내리면 시산표처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 그럼 판관비에 소모품비 물어봤죠. 그러면 이 소모품비에 지금 얘의 현금 거래인 서로 교차되는 거. 그럼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85만원. 대체 거래면 여기 있을 거고 전체는 여기고. 자, 다음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은 자산부채. 재무상태표가 낫겠죠. 그럼 재무상태표로 가서 (3월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자, 그럼 계산기를 가지고 유동자산이 이 금액인데 유동부채가 이 금액이면 그럼 이 금액이 답이겠네. 그죠? 자, 다음 631페이지로 가서 (631페이지) 회사는 283. 왜 계속 이래? 383. 자, 1번 주식회사 문정유통에 대한 외상매입출금 중 상반기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회수는 어느 변이라 그랬죠? 외상매출금 회수는 대변. 그죠? 그러면 자, 1월부터 6월 정확한 사인을 인지했죠? 자, 그럼 문정유통. 자, 그럼 방금 어느 변? 대변. 그러면 2100만원. 그죠? 자, 다음
1월부터 6월 중 수수료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월가 금액은? 그럼 이번에 월을 물어봤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가서 1월부터 6월 중 수수료 비용 판관비가 가장 큰 월, 그리고 금액, 그러면 3월 970만원. 그죠? 다음 3번.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매출 영세율 세운기한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일기 확정 영세율 세운기한서 어디 가면 좋죠? 여러분 부가가치 신고서죠. 그러면 4월부터 6월 5번 칸이죠. 그러면 8,700만원이에요. 부가가치세 조회 문제 나오는 게 제일 쉽죠, 여러분은. 이게 세무 2급의 특권이에요. 지금 이거 회계 1급만 공부했으면 12 매출 영세 생각하면서 메인 매출장에 가서 매출로 그걸로 조회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 안 다뤄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큰 게, 그 세무이익 공부하면 회계 1급이 쉬워지는 이유가 여러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623페이지로 가서 (382) 1번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도 자 보시면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어딘지 안 알려준 거지. 거래처 물어본 거 맞잖아. 그죠? 그러면 거래처 원자. 그럼 거래처 원장 가서 4월 말 현재 잔액 물어봤죠? 1일부터 해도 되고 그냥 4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외상매출금 쓰고,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거예요.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잔액을 클릭을 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럼 이제 한눈에 보였죠?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미림상사의 1,900만원이네요. 지금 4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하면 잔액만 보일 거고, 주로 뭐 여기 1월 1일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차변되면 오간것만 보이지 잔액은 똑같은 거예요. 차변에 오간것만 나와 있는 거지 잔액은 똑같으니까 시작하는 건 여러분 마음 드는 대로, 끝나는 건 꼭 4월 말 현재면 4월 말일자로 쓰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에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그냥 500번대 보험료 금액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어디 가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합계잔액상표 봐도 되고 원가 명세서 봐도 되고, 그리고 어디냐 일개표 외개표 봐도 되고. 하지만 지금 상반기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 개를 이야기했지, 만약에 하반기라고 하면 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럴 거면 일개표 외개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일관성 있게 가려고 그러면. 왜냐면 합계잔액상표나 아니면 우리 원가 명세서나 그건 끝나는 월만 쓰는 이유가 무조건 1월 1일부터 산정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가 되기 때문에 일개표 외개표가 더 편하겠죠. 그럼 1월부터 6월이라고 해서, 자, 제조 원가 경비 찾았죠. 그럼 제조 경비에서 보험료 찾고, 보험료에서 걔 찾으면 224만원이네. 그죠? 얘는 하반기도 가능하니까 7월부터 12월도. 근데
방 앞에만 다른 작물은 안 되니까 그냥 이걸로 하는 걸로 그냥 해두면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음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 세육야산사업 발급분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그럼 그냥 세육야산사업 발급분 공급가액 하면 10% 일반 과세도 있을 수 있고 0%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오는 건 세육야산사업계표죠. 그럼 여기에 매출의 4월부터 6월. 자, 근데 지금 문제 보면 전자다, 종이다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항상 여기 전체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합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합계. 왜냐하면 위에 거는 적법하게 전자세무계산서 발급 전송한 거, 아래쪽은 적법하게 발급 전송 안 해서 아니면 종이로 해서 세무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거. 여기 12일 적혀있고 12일 적혀있는 건 시행규칙 서식을 아직 안 바꿔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의미 없는 글자예요. 그냥 이렇게 구분해요. 세무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제출해야 되는 거. 그럼 지금은 그런 거 말 안 했죠. 그래서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합계를 보거나 아니면 여기 전체 데이터로 해서 눌러보거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클릭돼 있을 거니까 여기는 없죠 지금. 자, 다음 또 올라갑시다. 615페이지. 있나요? 자, 문제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판매 관리비로 지출한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1계표, 1계표로 갈게요. 정말 잘 쓰죠. 근데 만약에 판관비 금액 물어보고 막 이러면 여기 분류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봤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도 편해요. 1월부터 6월. 자, 판관비의 소모품비 금액. 그럼 42만 5천원 보이네요. 찾았죠? 또 2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기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나? 자, 이제 어디 들어갈지 느낌 오죠? 전기분, 전기분 재무상태표 단기 거. 전기 거 들어가면 두 번 일해야 돼요. 그럼 3월 말. 그럼 유동자산을 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얼마나 증가했나? 단기 거, 전기 거. 그러면 1억 9,416만 원이 증가했네. 그렇죠? 다음 우리 3번 문제는 너무 유치하다. 그렇죠? 가세 표준 안 봐도 되겠죠? 9번 9번 뭔지 알겠죠? 하나 더 풀게. 자, 그럼 607페이지로 갑시다. 아, 607페이지도 너무 여러분들 너무 다 아는 거고 좀 특이한 겁니다. 자, 이거 보고 끝냅시다. 599페이지로 갈게요. 599페이지.
자,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비유동 부채의 차이 금액은, 자 일단 회사는 379번 그럼 비유동 자산과 비유동 부채 금액 차이 물어봤으면 재무상태표 가서 그리고 6월 그럼 비유동 자산은 이 금액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 이 금액 그래서 이 금액이 되죠. 그리고 뭐지? 자 아시겠죠? 자 다음 이번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의 차이 금액은, 자, 판관비 물어봤죠? 지금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 근데 이 분류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을까? 야 앞면에 있는데 그죠? 우리 여기서 봤죠? 1계표 1계표에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것 때문에 제가 멈춘 건데 5월하고 6월 차이라고 5월부터 6월 하면 안 돼요. 얘는 월별 차이로 물어보면 월별로 조회를 해야 돼요. 월별로. 그럼 5월부터 5월 해서 판관비의 금액은 1250이죠. 그죠? 그럼 얘는 1250이고 6월부터 6월에서 판관비의 금액은 1400이죠. 그럼 얘 둘의 차이는 150만원이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1계표 5계표에서 월을 물어보면 무조건 월별 조회해야 돼요. 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월별 조회를 각각 해서 해야 돼요. 자, 다음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11번이죠. 기억나시나요? 11번이 뭔지? 거기에 세액을 물어본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조회도 풀다 보니까 우리가 안 보던 뭐 재무상태표라든지 아니면 1계표, 월계표라든지 아니면 총계정 원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면서 볼 일이 없으니까 안 본 건데 그거 제외하고는 괜찮죠? 할만하죠? 그럼 지금 오늘 했던 거 2개만 잘해도 지금 14점인 거예요. 그럼 할만하죠? 나중에 뭐 오류 수정 뭐 없어요. 일반점표 매매추점표 문제를 괜히 쓸데없이 오류라 치놓고 적어놓은 거지. 일반점표 매매추점표 못하는 사람은 못 풀고 아는 사람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거라서 그냥 전표 입력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